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오늘은 냉각수를 좀 갈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차를 운행한 지가 한 4만 킬로 좀 넘었거든요. 한 번쯤 교환할 때가 된 것 같아 가지고 집에서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냉각수 교체 방식은 드레인 방식하고 순환식이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드레인밖에 없어요. 순환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진공장치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드레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작업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가 운행을 조금 전에 하고 왔어 가지고 나름 시켜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정도 시켰는데 괜찮을 수도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부유물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일단은 냉각수 리저브통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뚜껑을 좀 닫아 놨습니다. 이제 차를 들어 올려서 아래쪽에 라지에이터 밑으로 냉각수를 빼볼 거예요. 일단 차를 리프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언더커버 앞쪽을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가 라지에이터거든요. 라지에이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밑으로 드레인을 시키는 코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열면은 아마 냉각수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냉각수 드레인용 통을 받쳐 놓고 위쪽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라지에이터 캡은 열어 두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드레인해서 지금 냉각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리저브통에 있는 냉각수가 비워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얼마나 다 빠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각수가 빠지는 동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리저브통 안쪽에 있는 거랑 여기 라지에이터 그릴 안쪽에 있는 냉각수가 모두 빠지게 되는데, 사실상 100% 교환이 되진 않습니다. 순환식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엔진룸 안에 돌고 있었던 냉각수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 3분의 1, 많아봐야 3분의 2 정도가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냉각수 재원이 약 10리터인데 얼마나 빠지는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완벽하게 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식으로 하실 분들은 냉각수 상태를 보시고 이 정도면 그냥 드레인식으로 하고 희석시키면서 사용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실 때 드레인식으로 하시고, 냉각수를 간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나는 무조건 전체를 다 교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순환식으로 업체에 가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는 4만 킬로 밖에 되지 않았고 생각보다 냉각수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레인식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물론 업체를 제가 못 믿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냉각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걸 전제하에 희석을 시키면서 약 3만 킬로에 한 번씩 냉각수를 교체할 요량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용할 제품은 프레스톤 코가드 레드 계열 제품입니다. 레드랑 블루가 있는데 사실상 색상 차이 빼고는 재원은 동일하고요.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블루랑 레드가 구분된 것이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증류소하고 구동액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제품이고,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거 하나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벤츠 정품 부동액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업체에서 제가 수리를 받을 때 이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냥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동액하고 증류소 섞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품 사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라든지 범용적인 부분에서 이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각수를 뺀 지가 꽤 오래됐는데 3, 4리터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냉각수통을 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열었던 부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나게 되면 거의 증기가 뿜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달궈지기 때문에 잘못 열었다가는 크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운행 후에 바로 여시면 안 되고요. 방금 저처럼 1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공기압이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해서 여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빠져나왔네요. 코크를 잠그고
보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네, 제 차에서 뽑아낸 냉각수입니다. 보시면 엄청 더럽진 않죠? 그래도 이거를 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시동을 켜가지고 공회전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에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냉각수 호스가 있는데 엔진 온도가 80도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머스탯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냉각수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공기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엔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서머스탯이 열리면서 자동적으로 냉각수가 회전이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이쪽에 있던 리저브통 공기가 빠지면서 냉각수가 줄어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맞을 것 같으니까 진행을 좀 더 해볼게요. 네, 운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다시 줄어든 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 다시 엔진을 돌려가지고 공기 빼기 작업 해주시고 모자란 만큼 다시 냉각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리터 정도 뺐기 때문에 한 통을 하고 조금 더 넣으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업을 몇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교환을 마치고 며칠 동안 운행을 했거든요. 운행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만큼 계속 냉각수를 채워줬었고, 지금 두 번째 교환을 하기 위해서 또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차를 띄워가지고 냉각수를 받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굳이 띄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를 띄우지 않고 바닥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부를 열었는데 다행히도 잡티 없이 바로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드레인해서 냉각수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강력하게 해가지고 엔진이 빨리 돌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찬바람이 나오는데 이따가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면은 엔진이 가열되기 시작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진 RPM을 2500 정도로 올려주시고, 예, 엔진 소음 게이지가 올라가죠. 지금 80도에서 90도 사이로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머스탯이 열립니다. 아직은 꽉 차 있는데 아마 돌다 보면은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채워주면서 냉각수 공기 빼기를 하는 작업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RPM이 한참 올라가가지고 라디에이터 팬이 돌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로 냉각수가 순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꽉 채워놨던 냉각수가 이만큼 줄어들어 있죠. 사실 이것도 제가 여기 있는 한 통을 다 넣고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안쪽에 있던 공기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쪽으로 압력을 배출하고 위에 있던 냉각수를 안쪽으로 엔진 내부로 빨아들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냉각수 넣으면서 공기 빼기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엔진을 돌려보면서 모자라는 만큼 채워볼게요. 네, 이제 냉각수를 다 채우고 엔진 시동을 껐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냉각수통 같은 경우에 최소한 2주 정도는 트렁크에 넣어 놓으시고, 운행을 하시다가 부족 경고등이 뜨게 되면은 바로바로 채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엔진 룸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 커버까지 씌워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신지입니다. 제가 방금 2회차에 걸쳐서 드레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냉각수를 드레인하고 나서 에어빼기 작업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에어빼기 작업은 사실상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레인을 하고 나서 냉각수 리저브통에다가 냉각수를 집어넣은 다음에 운행을 하시고 에어가 빠지면 냉각수 리저브통에다가 다시 냉각수를 채워넣는 방식, 그리고 냉각수 드레인을 한 다음에 냉각수를 어느 정도 채워놓고 엔진을 돌려서 라디에이터 팬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 상태에서 냉각수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냉각수가 얼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다시 채워넣는 방식인데, 일단 운행을 한 다음에 냉각수 리저브통을 열 때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에 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냉각수와 함께 공기가 폭발해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행 후에 엔진을 식히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리고 운행을 하다가도 냉각수가 부족한 건 아닌지 괜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번잡스럽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제가 시험해보는 단계였기도 하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 방법으로 드레인을 시키자마자 냉각수를 조금만 채워놓고 엔진을 공회전 시켜서 RPM을 올린 다음 서머스탯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기는 리저브통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안쪽에 비어있던 공간으로 냉각수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상으로도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일단 냉각수가 회전할 만큼의 엔진 온도만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금방 끝나거든요. 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다음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엔진 RPM을 올리기 위해서 히터도 틀어보고 에어컨도 틀어보고 뭐 별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의 온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RPM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공회전을 굳이 오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에어컨이든 히터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뭐라도 틀어 놓으시고 엔진 RPM을 2500 이상으로 쭉 유지를 하셔가지고 밟아주고 계시면 어느 순간 엔진 온도가 쭉 올라가면서 라디에이터 팬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짜로 냉각수가 돌기 시작하는 거니까 바로 준비했던 냉각수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냉각수 리저브통에 어느 정도 냉각수가 들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안 그러면 빨려 들어가는 그 와중에 공기도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같이 들어가지 않게 냉각수통을 어느 정도는 채워 놓으신 상태에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냉각수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냉각수가 진공 상태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공기만 다시 배출이 되겠죠.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가 보기에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작업하는 거기도 하고 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 방식으로 하시면은 아마 1시간이면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2회차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 하게 되면 약 4리터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쭉 돌려서 4리터를 교체를 하시고 몇 번 순환시켜서 냉각수가 희석이 된 다음에 한 번 더 드레인을 시키시면은 총 8리터가 교체가 되겠죠. 물론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5리터 정도가 바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10리터 중에서 5리터만 바뀌어도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넉넉하게 하시려면은 충분히 3번 정도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사실 3번까지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어차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냉각수 상태가 나쁘지 않은 분들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냉각수의 교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키로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주신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 오기 전에 가을쯤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상태로 냉각수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작기를 띄워서 교체를 했었는데 없다거나 이용하는데 부담스러우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차를 바닥에 놓고 앞쪽에 언더커버만 제거하셔도 바로 라디에이터가 보이기 때문에 교체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굳이 작기까지 들고 와서 하는 건 번거로울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할 때도 그냥 바닥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회차에 걸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냉각수 교체 방식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건 국산차건 외제차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엔진에서 라디에이터까지 냉각수가 순환하는 방식은 국산차나 외제차나 똑같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통 대신에 라디에이터 캡이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주입을 하시면 되고, 외제차는 제가 했던 대로 리저브통에다가 주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차이 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환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차를 타보면서 상태를 한번 볼 거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